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 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나 집에 가야 해. 찰리에게 밥을 줄 시간이야. 이 말은 영어로 I have to go home. It's time to feed Charli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집에 가야 한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I go home. 이렇게 말하면 나는 집에 간다. 이런 말이죠. 네,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I have to go hom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ave to 또는 must 이렇게 말하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have to 또는 must 동사 원형 뭐뭐 해야 한다. I have to go home. 나는 집에 가야 한다. 또는 I must go home. 그 다음 시간이야 이게 동사고 주어는 무엇일까요? 네, 마땅히 떠오르는 주어가 없죠? 네, 이럴 때 사용하는 주어가 바로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해 보면 It's time, it is time, 시간이다. 네, 여기 사용된 it은 비인칭 주어 it으로 영어에서 날씨나 시간, 계절 또는 요일 등을 나타낼 때 마땅히 쓸만한 주어가 없을 때 사용하는 주어를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말은 주어 없이도 얼마든지 문장을 표현할 수 있지만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경우처럼 마땅히 주어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t's time 이렇게 말하면 시간이다.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찰리에게 밥을 줄 이란 말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to feed Charli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eed라고 하면 이제 동물이나 또는 사람에게 밥을 주다, 먹이를 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to feed, 투부정사를 사용했죠. 네, 투부정사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동사 원형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로 바꿔주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네,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명사 뒤에 표현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해석은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time to feed Charlie 찰리에게 밥을 줄 time 시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time to feed Charlie 찰리에게 밥을 줄 시간이다. 다 표현해 보면 I have to go home. It's time to feed Charlie.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찰리, 너 남동생이 있니? 이 말은 Charlie, do you have a little brother?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어에서 그냥 brother 또는 sister 하면 남자 형제 또는 여자 형제라는 뜻이고 앞에다가 little 또는 younger라는 말을 붙이면 남동생 또는 여동생이 됩니다. 반대로 older 또는 elder 이 말을 붙이면 형이나 오빠 또는 누나나 언니가 되겠죠. 그래서 a little brother 이렇게 말하면 남동생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다 표현해보면 Charlie, do you have a little brother?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아니,
찰리는 내 애완동물이야. 이 말은 영어로 No, Charlie is my pe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쉬운 표현이죠.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애완동물이 있다고? 하지만 넌 개나 고양이를 싫어하잖아. 네, 이 말은 영어로 You have a pet, but you hate dogs and cat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완동물이 있다고? 이건 의문문인데 왜 Do you have a pet?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You have a pet, 평서문으로 표현을 했냐? 네, 방금 이 말은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앞에서 Charlie is my pet 이라고 말을 해서 상대방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평소문 어순으로 말을 하고 끝부분을 올려서 표현을 해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Do you have a pet?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너 애완동물 하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지금처럼 You have a pet? 이렇게 말할 때는 네가 애완동물이 있다고? 이런 말이죠. 다시 다 표현해보면 You have a pet, but you hate dogs and cats.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그래, 그것들은 가끔 내 방을 어질러 놓거든. 하지만 찰리는 아파트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 없어. 이 말은 Yes, they sometimes mess up my room, but Charlie can't run around my apartmen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들은 어질러 놓는다. 이게 주어 동사죠? 영어로 표현하면 Yes, they mess up. mess up 이라고 하는 게 어질러 놓다, 엉망으로 만들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가끔 내 방을 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They sometimes mess up my roo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이 sometimes 라는 말이 가끔, 때때로 이런 뜻의 부사인데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빈도부사죠. 네, 이런 빈도부사는 위치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비동사나 조동사보다는 뒤에 표현을 하셔야 되고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다가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mess up 이게 일반 동사죠. 어지럽히다.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다가 sometimes 빈도부사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y sometimes mess up my room. 그 다음 하지만 찰리는 뛰어다닐 수 없어. 이게 주어 동사죠. 이 말을 영어로 하면 But Charlie can't ru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아파트 이리저리를 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Around my apartment. Around라는 전치사가 뭐뭐 주변에, 뭐뭐 이리저리에 이런 뜻이죠. Around my apartment. 나의 아파트 이리저리를 이런 표현입니다. 다 표현해보면 Yes, they sometimes mess up my room, but Charlie can't run around my apartment.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그건 분명 햄스터나 물고기가 틀림없어. 네, 이 말은 he must be a hamster or a fis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애완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it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옳겠지만 네, 애완동물은 우리가 가족처럼 이제 키우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he나 she로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애완동물의 이름을 찰리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그래서 그 애완동물을 남성으로 생각을 해서
he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must라는 조동사는 여기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뜻 말고도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He must be a hamster or a fish. 그것은 햄스터이거나 아니면 물고기임에 틀림없다. 네, must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보면 he must be a hamster or a fish.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그것은 물고기야. 새를 살까 생각했었는데 그것들은 너무 시끄러워. 이 말은 영어로 He's a fish. I thought about getting a bird, but they are too noisy.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물고기야. 이 말은 He's a fish.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동사고 주어는 나는 이런 말이죠. 생각했었는데 라는 말은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런 말이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I thought but 나는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뭘 생각했습니까? 새를 살까 생각한 거죠. 네, 이 말은 영어로 about getting a bir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를 사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봤다 이런 말이죠. 네, about 이란 말이 뭐뭐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여서 뜻을 나타내는 말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오겠죠. 만약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동사를 동명사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bout getting a bird, getting 이런 동명사를 사용을 한 것이죠. 새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그것들은 너무 시끄럽다. 이 말은 영어로 They are too nois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표현해보면 He's a fish. I thought about getting a bird, but they are too noisy.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그래, 찰리는 정말 조용하겠구나. 이 말은 Yes, I guess Charlie is very quie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I guess라는 말은 나는 추측한다,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I guess, 그 다음에 원래 접속사 that이 있는데 목적어로 사용될 때는 생략된다고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Charlie is very quiet. 찰리가 정말 조용하다고 나는 추측한다,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네, 찰리가 정말 조용하겠구나.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오늘 배운 조동사 must를 이용해서 Charlie must be very quiet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죠. 찰리는 정말로 조용할 것이 틀림없구나. 네, 물고기니까 당연히 소리를 못 내고 조용할 거다 이런 말이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애완동물에게 밥을 주러 가야 한다고 해서 그 애완동물에 관해서 주고받는 이번 에피소드의 모든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